전해드린 대로 김남국 의원의 코인 사태 대처를 놓고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책임론이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그리고 김효은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당내 비명계를 중심으로 이 지도부의 미온적인 대응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누굽니까? 자타고 공인하는 참 어마어마한 측근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이런 비위에 연루가 돼가지고 벌써 한 열흘 가까이 지났고 또 제대로 해명도 안 되고 사태는 점점 더 커져가고 있는데 네. 근데 제대로 맺고 끊고를 하는 게 전혀 없었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이재명 대표랑 아무리 가까운 사이를 하더라도 옛말에 읍참마속이란 말이 왜 생겼겠어요? 자기 가까운 측근이라 하더라도 우리 전체를 위해서 우리 당을 위해서 해야 될 건 해야. 자, 저번 들으셨는데 물론 뭐 비명계 의원들 사이에서 나온 이야기긴 합니다만 뭐 읍참마속이라는 이야기도 나왔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책임론들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지금 김남국 의원의 이 사태가 이재명 대표의 지도력이 좀 흔들리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김남국 의원 사태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과 이 위기를 대처하는 민주당의 이 시각과 어떤 그 행태가 과연 좀 국민들한테 충분히 납득이 되는가 이런 근본적인 의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조직이라는 것은 위기 대응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정당은 신속하게 이 위기를 해소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잡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김남국 의원 사건이 불거진 때 바로 당이 좀 지도부가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지 않았나 이런 의견이 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의원들의 쇄신 의총에서도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김남국 의원의 이 코인 사태를 마치 뭐 당내 어떤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뭐 입장이 갈리는 어떤 계파 간의 대결 문제로 그렇게 협소하게 볼 것이 아니라 그러면 진짜 그 민주당이 지금 국민들한테 받고 있는 여러 가지 시선들 이런 것들을 같이 함께 걱정하는 저는 그런 방식으로 시각을 보고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단지 이것이 뭐 이재명 대표의 책임론 어쩌노 이거를 떠나서 사실 지금 민주당 지도부가 이 김남국 의원 문제를 신속하게 그리고 납득이 되도록 해결해야 되는데 그 점에 있어서 상당히 미치지 못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김남국 의원의 코인 문제가 지금 무소속이 됐지만 계속 민주당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좀 지도부가 여기에 대해서 리더십을 좀 발휘해달라 좀 그런 강한 주문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김남국 의원이 이제 탈당할 당시에 당 진상조사위원회가 아직 발동이 안 됐기 때문에 탈당을 막을 수가 없었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지금 뭐 앞서서 이제 리포트를 보셨듯이 지난주 금요일에 대표가 직권으로 윤리감찰단에 조사하라고 했으면 이게 진상조사가 이제 시작된 것 아니냐, 착수한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윤리감찰단의 감찰 지시가 이제 그 징계 절차의 개시냐 여부에 대해서는 다퉈지고 있는데 예. 사실은 징계 절차를 개시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징계 개시하고는 다르겠지만. 예. 근데 윤리감찰단의 감찰 지시를 해놓고도 탈당을 방치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김남국 의원은 금방 얘기가 나왔지만 이재명 대표하고는 특별한 관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행실장도 했고 뭐 7인의 소위 7인의 멤버로서 이재명 대표를 앞장서서 좀 옹호하고 하는 편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와 탈당과 관련돼서 얘기를 안 했을 리가 없어요. 그러면 탈당을 용인했다는 것은 사실은 진상조사를 형해화시키기 위한 탈당이란 말이죠. 이것은. 그럼 진상조사를 형해화시키기 위한 것은 김남국 의원의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이 개인적으로 수사를 받을 때 도움되라고 진상조사를 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진상조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수사 단서가 나오게 되면 김남국 의원께는 상당히 불리하잖아요. 사법적으로.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국민에 대한 어떤 배려, 어떤 의무 이런 것은 안중에 없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정당에 대한, 당원에 대한 배려도 없는 겁니다. 이게 지금 상임위 과정에서 여러 가지 코인 거래를 했다는 것은 나왔고 본인도 인정을 했다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가상화폐 보유 경위나 이것은 자산 증식 과정이 만약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는 나중에 수사 과정에 드러난다 하더라도 상임위 과정에서 다른 짓을 했는데 이것을 그냥 넘어간다. 그러니까 윤리감찰단의 징계 절차 개시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징계도 못하고 진상조사도 못하고 국회 윤리위 회부도 못하고 이게 이런 정당이 자정 기능을 떠나서 이것은 공당으로서의 국가의 보조금을 받는 공당으로서의 조치치고는
이게 상당히 이례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탈당한 김 의원에 대한 당 진상조사 계속한다고 했었는데 결국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김 의원과 진상조사단 측의 입장을 연속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미 대부분 다 제출을 했고요. 거짓말 탐지기를 가져다 놓고 제가 조사를 받겠다라는 그 이야기까지 했었습니다. 일체 뭐 미공개 정보며 뭐 로비며 그런 의혹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제가 동원한다면 다 협조하겠다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 협조가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진상조사는 더 나아갈 수 있을지 아니면 여기서 멈출지는 그거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그 방송은 본인의 주장과 진술을 위한 것입니다. 저희들하고 연락을 하지 않은 채 그랬다는 것은 더더욱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이제 김 의원은 뭐 협조를 다 하겠다. 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진상조사단의 이제 이용우 의원의 이야기는 다르거든요. 지금 뭐 김 의원이 뭐 거의 협조를 안 하고 있다 이런 투로 익히는데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진상조사단의 위원회 이용우 의원도 얘기했고요. 김한규 원내대변인도 얘기를 했습니다. 자료를 내지 않아서 진상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예. 김남국 의원은 자료를 다 냈다. 그리고 본인은 어쨌든 간에 떳떳하다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료가 충분치 않아서 진상조사단 조사가 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당 내부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비판의 목소리가 있고요. 국민들 보기도 그런 거죠. 그러면 민주당이 과연 지금 진상조사를 할 생각이 있는 것인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게다가 탈당까지 해버렸기 때문에 그럼 민주당 사람도 아닌데 이걸 과연 강제로 어떻게 조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서 당내 진상조사가 사실상 어려운 것이 아닌가 이런 의견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검찰 손에도 넘어가서 거기에서 해결하겠다. 뭐 이런 것들도 하나의 의견이 있는데 지금 이제 문제는 김남국 의원이 무소속이 됐다고 해서 이게 민주당과 완전히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김남국 의원과 관련된 코인에 관한 여러 가지 새로운 사실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남국 의원은 어쨌든 민주당 소속이었을 당시에 벌어진 사안에 대해서 민주당에 자료를 내고 협조를 해야 되고요. 당에서도 이것이 유야무야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진상조사단의 조사든 아니면 윤리심판원의 어떤 새로운 절차든 뭔가 김남국 의원의 그 의혹에 대해서 해소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이제 한 언론 보도를 좀 종합을 해보면 김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미 탈당한 상황인데다가 이 검찰의 압수수색이 이제 시작되면서 이 수사에 대한 방어권을 행사해야 된다. 뭐 이런 뜻을 전달했다고 하는데 자, 이 말은 결국은 나 더 이상 당의 진상조사는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뜻 아닌가요? 근데 저는 저 말이 좀 이해가 안 가요. 본인이 정말 떳떳하다면 수사의 방어권이라는 개념을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상조사단에 제출할 자료가 형사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면 수사의 방어권 때문에 진상조사단에 협조하지 못한다라는 이런 논리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본인이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수사 대상의 여러 가지 사실관계 중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수사상 진상조사단에 자료 제출을 할 수 없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것은 검찰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호재죠. 저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의식이 있다는 것 스스로 인정했다라는 것이고 진상조사단의 활동은 사실은 이제 김남국 의원의 여러 가지 협조하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예. 저는 당내로 좀 이 진상조사단 활동 범위가 옮겨져야 된다. 예컨대 당내에서 입법 과정을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검찰이 들여다보기 이전에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 시에 어떻게 공동 발의가 됐고 그 입법 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그다음에 그렇게 하게 된 경위 예컨대 뭐 청원이 들어왔는지 입법 동기 이런 것들에 대한 진상조사를 하는 것이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당에 도움이 되는 활동이다. 그래서 입법 과정이죠. 과세 유예 조치나 게임산업법의 개정 조치에 대해서 어떤 과정에서 그런 입법안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것이 그 조사단의 역할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남국 의원은 이 시점에서의 검찰 수사가 정치적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했습니다. 자, 어제 국회에 출석한 한동훈 장관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두 사람의 목소리를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실정들을 전부 다 이 이슈로 덮어버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수사기관에서 또는 국가기관 어디에서 이것을 흘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의심을 하게 됩니다. 김남국 의원이 몰래 코인하다가 금융당국에 걸린 게 왜 제 작품이라고까지 하는지 저도 참
궁금합니다. 아무리 억지로 연관성을 찾아봐도 김남국 의원이 국회에서 저한테 질의할 때 코인하신 거 말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거 가지고 제 작품이라고 하는 건 좀 무리한 얘기 같고요. 예. 자, 두 사람의 그 이야기가 좀 이렇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그래서 한동훈, 김남국 참 서로 다른 사람이 참 호흡이 좀 잘 맞다. 좀 웃음까지 좀 나는데요. 그러니까 뭐 김남국 의원 입장에서는 나는 문제가 없는데 너무 억울하다. 그러면 왜 이 시점에 이걸 얘기를 했을까? 뭔가 검찰의 기획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주장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거하고 무관하게 어쨌든 김남국 의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들이 계속 꼬리를 물고 있기 때문에 뭐 이 주장은 뭐 크게 힘을 받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또 아니나 다를까 한동훈 장관은 그거에 대해서 또 왜 나를 탓하느냐 하면서 또 반박을 했죠. 그래서 뭐 이런 것은 그냥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나야 될 것 같고요. 뭐 이것이 계속 뭐 한동훈과 김남국의 뭐 이런 말 주고받기 그러면서 그 전에 뭐 어떤 이런 그 또 상임이나 이런 것들에 나왔던 이런 거를 환기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건 하나 해프닝으로 끝나고요. 이제 본질이 어떤 김남국 의원의 코인 문제에 대해서 명확히 해결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국민의힘이 이제 코인 게이트 진상조사단이라는 걸 이제 만들었잖아요. 거기서 이제 이야기하기로는 김남국 의원 사태는 제2의 바다 이야기 사태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전에 이제 노무현 정부 당시에 이제 바다 이야기 사태가 상당히 논란이 일었었는데 이 김남국 의원의 코인과 당시의 바다 이야기 사건과 좀 어떻게 연관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위믹스라는 게 게임 업체에서 발행한 코인이거든요. 위믹스가 이제 게임물 내에서 이용되는 걸 어떤 기재로 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바다 이야기는 뭐냐면 예전에 그 게임장 있잖아요. 이거 아케이드라고 하는데 게임장에 게임 하는데 게임 머니가 생깁니다. 경품이 생기고 이것을 돈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전 기능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건 도박하고 똑같아지는 겁니다. 우연히 얻는 어떤 점수를 갖다가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기재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가 많았잖아요. 자살한 사람도 많고 일을 안 해요. 거기다 몰두하기 때문에. 그래서 게임산업진흥법이 생기면서 사행성 규제를 더 강화한 겁니다. 예. 그걸 풀어달라고 한 것이 지금 P2이잖아요. 그러니까 게임을 하게 되면 거기 게임 이용에 따라서 생기는 여러 가지 경품 등을 돈으로 환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P2이거든요. 그 코인이 저거를 유통시키겠다는 거거든요. 그 입법화하는 과정에서 또 나왔던 것이고. 예.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이 공동 발의했던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게임 이용을 통해서 얻어지는 점수나 경품 등을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거. 이것을 활성화하자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바다 이야기로 돌아가자는 거기 때문에 이미 온 사회가 겪었던 사행성 공화국으로 다시 돌아가자. 거기서 본인은 만약에 이게 입법 활동에 어떤 부탁을 받았거나 연관이 된다 그러면 본인은 치부를 하고 사회는 온통 사행성 공화국으로 몰아놓고 이게 국회의원이 할 일인가? 여기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 다음 소식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는 이 장제원 위원장과 그리고 최근 민주당에서 탈당한 이성만 의원이 강하게 충돌했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보시고 오시겠습니다. 외부로부터 보안 컨트롤 발생하기 없다. 지금 보안 점검 업체를 받고 또 필요하면은 그보다 더 기술적인 그보다 더가 뭐죠? 그보다 더 기술적인 아니 현안지에 왔으면 예. 무슨 대안을 갖고 왔을 거 아닙니까? 좀 들으세요. 좀 들으세요. 아직까지 소리 지를 힘이 남으셨네요. 에? 아직까지 손가락질하고 부끄러운 줄 아세요? 왼쪽으로 옮긴 거 부끄러운 줄 아세요? 못 줍니다. 못 줍니다. 어디 반말이야? 자, 이성만 의원은 이제 돈봉투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해서 이제 현재는 무소속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제원 의원이 왼쪽으로 옮긴 거를 부끄러워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것을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한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그 이성만 의원의 국회의원 직무관을 먼저 탓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저 자리가 그러니까 만약에 장제원 의원이 위원장이지만 질문을 할 수도 있죠. 그 부분 물론 자리를 바꿔서 질문을 할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그렇죠. 질문할 수 있는데 질문에 내용이 문제가 있다면 내용을 적시해서 문제 제기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용 자체는 사실 문제가 전혀 없고 오히려 두둔했어야 돼요. 중앙선관위가 북한 해커로 추정되는 이런 뭐 이메일 등으로 소스 등이 감염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의심이 들기 때문에 보안정을 받아라 하는데 안 받고 있어요. 그 질의 과정인데 저렇게
그 질의 맥을 끊는 거죠. 저 자리에서 국회의원이 할 일이 뭔가요? 싸움하기 이전에 이미 본인이 만약에 모욕적인 언사를 얻었다면 그거는 사과를 받아야 되지만 그 이전에 본인이 뭘 어떤 질의를 할 건지, 그다음에 장재원 의원이 어떤 질의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질의 내용 측면에서 보면 이성만 의원이 사실은 돈봉투 사건으로 어떤 국민께 사죄하는 걸 여부를 떠나서 국회의원으로서 중앙선관위 어떤 질을 해야 될지에 대한 맥을 못 짚었다. 중앙선관위가 어떤 잘못을 했고 그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그 중앙선관위의 행태에 대해서 어떤 비판을 해야 될지. 예컨대 내년 선거를 치러야 됩니다. 전자투표기와 관련이 있는 해킹이에요. 그렇다면 엄중하게 봐야 되는데 저렇게 싸움질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성만 의원의 국회의원 관에 대해서 저는 질문하고 싶어요. 뭐가 중요한지. 자, 그러면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위원장도 상임위 위원이죠? 예, 질문 가능합니다. 그럼 질문 가능. 원래 옛날 자리를 바꿔서 하기로 했는데 그러니까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예. 그럼 본인한테 내가 질의하겠습니다라고 본인한테 허락받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장재현 의원이 이미 이전에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이 보안 점검에 대해서. 그럼 연이어서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분들이 안 하면 또 보안 질문 할 수 있는 거 다 하잖아요, 그렇게. 근데 그것에 대해서 내용이 문제 있다고 끊을 수는 있지만 먼저 질문했다고 순서가 자기 기다리고 있는데 먼저 했다. 이게 ATM기 기다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시간을 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질문이 이어서 오히려 보충 질문으로 더해주세요라고 할 것인데 중앙선관위 편을 든다는 인식을 받잖아요, 저게. 그러니까 중앙선관위가 보안정을 받아가지고 내년 총선에 전혀 지장이 없는 보안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걸 막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할 일은 아니죠.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민주당은 지금 이 사태를 맞아서 이제 상임위원회 퇴장을 했었고 앞으로도 사과를 하지 않으면 불참한다는 것 같은데 지금 그런 계획이십니까, 민주당이? 어제 이제 이성만 의원이 행안위 끝나고 나서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정말 얼굴이 붉어락해가면서 장제원 위원장의 모욕과 막말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치가 있어야만이 상임위가 재가동될 것 같고요. 저는 어제 이 두 분의 이걸 보면서 왜 우리 국회는 정말 품격 있게 서로 따지지 못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보기 민망했고요. 물론 이성만 의원이 처음에 위원장에게 대해서 문제 제기를 좀 격하게 하기는 했지만 장제원 의원도 이렇게 똑같이 반응을 하면서 굉장히 좀 그 이성만 의원의 아픈 걸 건드렸지 않습니까? 무소속 의원이 돼서 자리를 옮겼다. 이거는 굉장히 모욕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그 의사와 상관없는 그런 개인적인 것까지 했기 때문에 서로 그렇게 치열하게 됐고요. 저는 이성만 의원도 어제 부적절했고요. 장제원 위원장 같은 경우도 워낙 이전에 국회 안에서 그런 설전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이제는 좀 위원들이 좀 품위를 지키면서 국민들한테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성만 의원은 그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때문에 탈당한 의원 아니겠습니까? 지금 무소속인 상황이고 그런데도 민주당이 이성만 의원 사건에 대해서 그것을 물고 이제 이 퇴위를 불참한다는 거는 이성만 의원을 아직 민주당 의원으로 보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까? 우리가 상임위에서 이렇게 같이 회의를 할 때 꼭 정당 간의 구분을 가지고 입장을 정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장제원 위원장의 전반적인 의사 진행에 관한 문제 제기이기 때문에 예. 이거는 당과 무관하게 저는 얼마든지 제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간호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죠. 자, 윤 대통령은 의료계 직역 사이의 갈등이 심각한 상황인데도 이 국회가 충분한 논의 과정 없이 법안을 처리했다는 걸 거부권 행사 이유로 들었습니다. 자, 김정호 기자의 리포트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취임 1주년을 넘긴 첫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제2요구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번 간호 법안은 이와 같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간호 업무에 탈의료기관하는 국민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한다며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간호사 단독 개원을 가능하게 할 거란 우려가 나온 지역사회 문구를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의 충분한 수기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습니다. 지난달 27일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은 업무 영역에 지역사회를 포함하는 것 외에도 간호조무사 학력을 고졸로 제한해 의사와 간호조무사 단체 등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법이 시행될 경우 전체 의료체계가 흔들린다며 의료법을 개정해서 간호사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회로 되돌아간 법안은 양곡법처럼 재투표 절차를 통해 폐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통령실은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김건희 특검법에도 부정적이어서 내년 총선까진 거대 야당과의 충돌이 반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김종우입니다. 네, 뭐 리포트 보셨지만, 자 이번에 이제 두 번째 그 거부권, 제2요구권을 행사한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정치적인 부담이 상당할 텐데 그만큼 간호법이 좀 이렇게 맞지 않는다 이렇게 본 건가요? 그러니까 부담스럽죠. 그런데 그렇게뿐이 할 수가 없는 게 지금 그 보건의료 체계 내에 보면 여러 가지 직역들이 있습니다. 그 예. 직역들 간의 이해 충돌이 너무 심해졌고 특히나 간호사법인데 간호사법에 간호조무사도 규율 대상이거든요. 근데 간호조무사도 반대하는 입법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것이 국회 내에서 수기 과정에서 전부 포섭되지 않았다는 거죠. 2021년도 3월 달에 발의된 법안이거든요. 그때 처리되고 있지 않다가 갑자기 처리가 된 거예요. 예. 급작스럽게. 그렇다면 수기 과정을 통해서 여러 이해단체들의 이해관계가 조율되지 않았다는 거죠. 이 조율 과정을 거치자는 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국민의힘에서 조율안이 뭐였냐면 법 이름을 바꾸자. 그럼 간호법에서 간호사법으로 바꾸고 그리고 여러 가지 조금 더 규율 체계를 좀 바꿔놓자라고 했는데 불구하고 지역사회 문구 좀 빼고 이걸 뭐 단 한 자도 바꾸지 않겠다라고 민주당이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입법 의도가 간호사들의 최후 개선의 입법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의 거부권을 유도하기 위한 것 아니냐 또는 소위 말하는 갈라치기를 통해서 어떤 정략적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이고 국민의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지점이죠. 그러니까 제2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제 공은 또 국회로 왔습니다. 국회에서 제2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의들을 녹여내는 이런 게 예. 필요합니다. 제2과정은 사실은 이제 기한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체들의 의사도 다 들어보고 그다음에 정당들끼리 수기 과정도 거치고 해서 법적으로 좀 다듬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이제 뭐 예전에 양곡법도 그랬고 지금 간호사법도 그렇고 지금 또 앞으로 남은 게 노란봉투법, 방송법 뭐 이런 것들 김건희 여사 특검법 뭐 계속 줄줄이 남아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언론이건 전문가들이건 다 제2요구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예상되어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그대로 이 남은 새 법안을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지금 이제 어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얘기를 하면서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치지 않은 게 아쉽다고 했습니다. 예. 그런데요, 국회 지금 논의의 책임이 제1당인 민주당만의 책임은 아닙니다. 2당이지만 집권 여당의 책임이 더 큰데 지금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책임을 지금 민주당이 돌리고 있고요. 마치 민주당이 제1야당인 제1당의 뭐 힘을 가지고 다 밀어붙인 것처럼 계속 네. 대통령실이나 여당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걸 거꾸로 뒤집어 보면 국회에서 충분히 수기가 되고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정부도 함께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논의가 부족한 상태에서 계속 국회에만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간호사법도 그랬고요. 앞으로 지금 논쟁의 여지가 있는 것도요. 그간 법이 나온 지 오래됐습니다. 정부가 좀 주도하고 여당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원내대표 간 교섭을 통해서 국회 안에서 합의된 목소리로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더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